13장은 연립방정식인데 보시면 앞에 나오는 건 이제 연립 1차네요. 이 연립 1차 방정식 자체를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1차식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직접 비교를 해서 해가 있니 해가 없니 혹은 해가 하나만 있니 해가 여러 개 있니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저기 뭐죠?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요거 비슷한 녀석들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정리하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할 얘기지만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1차식이니까 얘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하니 일치하니 한 점에서 만나니 이런 위치 관계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충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요거는 시간이 조금 끌기 아까우니까 넘어갈 텐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해가 있는지 해가 너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의 개수도 여러 개고 식도 여러 개인 게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이렇게 푸는 방법은 무슨 법 써 있는데 다 됐고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미지수로 이루어진 식을 만드는 게 관건인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근을 찾으면 되는데 해가 있는지 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혹은 하나의 식 아래서 계속 도는 거지. 그러면 해가 없던가 해가 많다 이런 결론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러 개의 미지수가 들어있을 땐 미지수가 하나인 녀석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할 얘기는 2차죠. 중요한 건 2차인데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책에서 보통 나누고요. 정석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다 이렇게 나눠요. 1차랑 2차로 이루어져 있는 2차 연립도 있고요. 둘 다 2차식인 녀석 또 있는데 어쨌든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이는 거고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일 때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은 좀 쉽죠. 왜냐면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은 이런 거 보면 이거 그냥 y 자리에다가 x-2 대입하셔가지고 x에 관한 2차식 만들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x가 두 개 나오겠지? 그 나온 두 개 각각 집어넣어서 y도 두 개 찾으면 끝나요. 그죠? 만족하는 근이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1차랑 2차로 이루어진 녀석이면 그냥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2차식 푸시면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쉬운 녀석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녀석이고 요것도요. 같은 방법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요거 이제 위에는 x 더하기 y니까 1차고요. 밑에는 x 곱하기 y인데 제곱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x란 녀석이랑 y란 녀석이랑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이것도 이제 통칭해서 2차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y 자리에 4-x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x에 관한 2차식 만들고 찾은 걸로 y도 찾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요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칭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나 모르겠네. 대칭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왜 대칭형이라고 하냐면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도 원래식이랑 똑같아요. x 써있는 데다가 내가 y를 쓰고요. y 써있는 데다가 x를 쓸 거야. 이렇게 써도 원래식이랑 똑같죠.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대칭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약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합을 p로 곱을 q로 치환해가지고 p랑 q를 이용해서 막 구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얘는 대놓고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니까 치환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이런 대칭형 문제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되는지를 유심히 보시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잘 정리를 해서 p와 q의 값을 찾아가지고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의 값을 찾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은 또 뭐랑 똑같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이기도 해요. 마치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t에 관한 2차식인데 이것의 두 근을 x랑 y라고 보면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2인 거예요.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의 공식 가지고
t의 값을 두 개 찾으시면 그 두 개가 하나는 x고 하나는 y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 다른 거 아니라 말한 것처럼 y 자리에 4-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전개해서 우변 다 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죠? 어차피 이 식을 찾으러 가는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이랑 곱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좀 빠르게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 얘기하고요. 넘어가서 다음에 보시면 이제 2차식들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 2차식이랑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도요. 결론적으로 푸는 방법은 뭐냐면 문자의 개수를 줄여야 되는데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1차식을 대입하는 거니까 2차식 두 개가 나와 있으면 1차식을 찾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1차식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1번처럼 1번, 괄호 1번 보시면 얘하고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얘도 2차고 얘도 2차야. 만약에 직접 더하거나 빼거나 뭐 실수배 해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2차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2차항을 소거해서 1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얘하고 얘는요. 이 둘을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x제곱이랑 y제곱이 동시에 사라지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이런 녀석들이 껴있기 때문에 문자 하나를 한꺼번에 날려먹을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는 0을 보는 거예요. 는 0. 이거. 얘는 16이 붙어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얘는 는 0,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요. 2x제곱 빼기 3xy 더하기 y제곱.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보고 있어. 첫 번째로 녀석은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은 0 이렇게 생겼는데 는 0이니까 이 녀석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해는 요게 0이든가 요게 0이든가 라는 말이어서 첫 번째로 y가 2x랑 같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y랑 x랑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1차식이 찾아진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x 찾아요. 찾은 걸로 y 찾아요. 아마 두 쌍이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여기 대입해서 x 두 개 찾아요. 그 각각마다 y가 또 있겠죠. 그럼 총 4개의 쌍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허수가 생기면 안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는 0 붙어있는 녀석을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찾는 것이 괄호 1번 문제에서의 핵심이에요. 1차식을 찾는다. 2번 보면 어때요? 2번은 12고 6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는 0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걸 인수분해하거나 이걸 인수분해할 수는 없지. 그런데 2차식이고 2차식이라고 했지만 요거 2x제곱이고 2y제곱이에요. 여기는 x제곱이고 y제곱이거든요. 이거 2배 해서 1번이랑 빼기 해버리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요. 1차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엔 1번식에다가 2번식을 2배 해가지고 빼는 거야. 빼보면 x제곱 y제곱은 사라지고요. x 더하기 3y 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이렇게 1차식이 하나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진 1차식을 아무데나 넣으시면 돼요.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x 자리에 마이너스 3y 넣으면 되겠죠. 해서 y 두 개 찾으시고 찾은 두 개로 x도 각각 하나씩 찾아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1차식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고요. 마지막 3번 보시면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이것도 이따 생겼고요. 그러니까 1번처럼 는 0은 없어요. 는 7이고 얘는 14니까 2번처럼 한꺼번에 소거가 되는 것도 없어요. 그죠? 이거 지금 개수들이 1이기 때문에 얘랑 어떻게 한꺼번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억지로 뭐 하는 거냐면 1번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 거예요. 1번 같은 모양새라는 건 는 0을 만드는 거예요. 는 0을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 7이고요. 요거 마이너스 14인데 이거 2배 해가지고 더하기를 하시면 2차항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상수항이 없어져요. 1번식을 2배 하고 거기에 2번식을 더할 거야.
요거 2배 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은 14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9xy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14예요. 그 다음에 이 식 2개를 더한다고요. 이 차항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차항을 없앨 방법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이 차항을 살려두고 대신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서 는 0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인수분해하자 그런 얘기예요. 1번처럼. 인수분해 해보면 3, 2, 3, 1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3x-y랑 2x-3y는 0 이렇게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식은 뭔데? 3x 빼기 y는 0 즉 y는 3x 두 번째 건 2x 빼기 3y가 0 그래서 y는 3분의 2x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아무데나 얘가 간단하게 생겼네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2개 찾고요. 찾은 2개로 y도 2개 찾고요. 요것도 대입해가지고 x에 관한 2차식 만들어서 2개 찾으시고 y 2개 찾으시고 하시면 총 4쌍이 또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인데 첫 번째 거 보시면 1차식을 찾는 거예요. 전부 다. 첫 번째 거 보시면 는 0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건 는 0 없지만 2차항을 바로 다이렉트로 소거할 수 있으면 2차항을 바로 소거해서 1차식을 만드시면 되고요. 둘 다 안 되면 이제 상수항을 괴롭혀서 요거 2배 해서 요거 더해가지고 상수항을 없애시면 인수분해 되는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2차식 2개가 다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연립 2차식은 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만 나와요. 다음. 요런 녀석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칭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고 x 곱하기 y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2차죠. x제곱이랑 y제곱이니까 이것도 제곱이라고 안 써있지만 x랑 y랑 곱했으니까 그냥 2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2차랑 2차이기 때문에 뭐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1차식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찾든가 뭐 2차항을 소거하든가 안 되면 상수항을 조지는 거거든요. 상수항을 없애는 거거든요. 상수항을 없애는 방법은 이거 3배 하고요. 이거 10배 해가지고 둘이 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답이 나옵니다. 그 슬쩍 해보면 이거 3배 하시면 3x제곱 더하기 3y제곱 한 게 30이고요. 밑에 거 10배 하면 10xy가 30이에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뺀다고. 그러면 3x제곱 빼기 10xy 더하기 3y제곱이 0이죠. 인수분해 되잖아. 그죠? 3, 1에 1, 3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요. 그럼 1차식이 2개가 나오죠? 그 나온 2개의 1차식을 아무데나 대입하셔가지고 다시 답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2차 2개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인데 이 녀석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약간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야.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서술형으로 혹시 나오면 틀렸다고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얘는 말한 것처럼 대칭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어도 원래식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보통 어떻게 푸냐면 x 더하기 y를 뭐 p x 곱하기 y를 q 보통 책에서는 u랑 v를 쓰는데 u랑 v는 손으로 쓰다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타이핑이 아니잖아요. 좀 구분하기 편한 걸로 각자 좀 유들이 있게 쓰세요. 어쨌든 더한 거랑 곱한 것을 pq라고 생각해서 여기 나와 있는 녀석을 pq에 관한 식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이거 제곱해서 요거 2개 빼면 저거 되는 거잖아. 이것의 값이 지금 10이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밑에 있는 건 q가 3이에요. 그 얘기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말이 돼요. 그럼 다시 q가 3이에요. 이건 뭐 방정식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죠. 근이 아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q가 3이라고 했으니까 q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p제곱이 16이다 그런 이야기여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p가 4고
Q가 3이든가 아니면 P가 마이너스 4고 Q가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근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건 PQ고 다시 XY로 바꾸어 보면 X 더하기 Y가 4고 X 곱하기 Y가 3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하나 풀어야 되고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고 XY가 3이래요.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을 또 하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건 아까 푼 거 숫자 이야기했지만 합이랑 곱이 나와 있으니까 방정식 생각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찾아보면 1과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xy가 1, 3이든가 3, 1이면 되죠. 뭐 누가 1이고 누가 3인지 알 방법은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가져가도 상관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3은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x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든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네 쌍의 해가 찾아지더라라는 거예요. 대칭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근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고 순서가 좀 달라서 그런데 여기 와서도 보면요. 이거 어차피 똑같이 생겼을 거거든요. 3x-y하고 x-3y하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y랑 3x랑 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y랑 3x가 같은 건 이거죠. 이거고요. 아마 이거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었으면 1, 3이랑 마1, 마3이랑 두 개가 나왔을 거고요. 밑에 거 x 빼기 3y는 0 가지고 풀었으면 3, 1이랑 마3, 마1이랑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푼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 대칭형의 경우에 이렇게 푸는 게 너무 복잡하거나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아 보이지만 이렇게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2번도 보시면 PQ만 빠르게 찾아보면 이거 지우고 가죠. 어차피 합을 P라고 보고 곱을 Q라고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Q죠. 이건 P예요. 그러니까 P랑 Q를 더한 게 마이너스 5다 이고요. 밑에 있는 건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XY 하나를 뺀 거니까 P 제곱에서 Q를 하나 뺀 게 7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P와 Q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먼저 푸는 거예요. 하나 1차고 하나 2차니까. 대입하셔가지고 P 두 개 나오겠죠? 그 나온 두 개마다 Q가 두 개 있겠죠? 그럼 P도 두 개고 Q도 두 개니까 P, Q에 해당하는 게 두 개씩 되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X 플러스 Y, XY에다가 뭐 찾으시고 이렇게 여러 개 쭉쭉쭉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대칭형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시면 아, 합과 곱을 일단 치원해서 풀어야지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13-8번은 활용이어서요. 봅시다. 요거는 잘 안 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는 것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세 번째 챕터에 나오는 건 공통근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연립 방정식이랑 같은 이야기거든요. 식이 두 개 있고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뭐 이런 거요. 왜 이래. 이거 만족하는 실수 XY는 무수히 많겠죠? 이거 식 하나만 딸랑 있다고 치면 이거 만족하는 XY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거 뭔지 도형으로 따지면 이거 뭐죠? 원이죠, 원. 아, 별론가요? 배운 적 있는 사람은 이거 원의 방정식이에요.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밑에 있는 거. 아, 이거 만족하는 XY는 무수히 많겠죠. 뭐 여러분 아는 숫자 뭐 순진하게 1, 3도 있지만 뭐 아무튼 어마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뭐냐면 얘랑 얘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XY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렇죠? 공통근도 사실은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지. 대신에 얘는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가 여러 개였다면 챕터 3에서 이야기하는 공통근은 미지수가 x 하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식이 지 나름대로 근을 몇 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식도 지 나름대로 근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겹치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지만 앞에 연립방정식은 뭐 미지수가 여러 개 있다면 얘는 미지수가 하나씩밖에 없고요. 각각의 방정식마다 각자 나름의 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겹치는 게 있더라. 그걸 공통근이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든 게 이런 거지. 얘랑 얘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면 3이라는 공통근을 가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을 공통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 1번 뭐래요? 그냥 근을 구해서 공통근을 찾는데요. 이거 방법이야 이게 무슨. 이것의 해랑 이것의 해 찾아가지고 공통인 값을 찾는데요. 고맙고요. 두 번째 거 바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이렇게 해서 알파의 값을 찾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디어는 이거야. 식이 두 개인데 fx라는 녀석이 있고요. fx는 0, gx는 0. 알파라는 공통근을 만약에 갖는다면 여기 알파 집어넣어도 0이고요. 여기 알파 집어넣어도 0이에요. 그죠? 공통근이라는 건 얘한테도 근이고 얘한테도 근이라는 이야기니까 f 알파도 0이고 g 알파도 0이에요. 그 말은 여기 넣어도 0되고 여기 넣어도 0 된다고. 그럼 다시 이 두 개의 식을 더할 거야. 더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 돼요. 그죠? 이 0, 알파 넣으면 0 되고 알파 넣으면 0 되는 건데 둘이 더한 다음에 알파 넣어도 당연히 0 되겠지. 이거 둘이 빼가지고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돼요. 뭐 당연하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곱하해도 당연히 0 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당장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없다면 이 두 개의 식을 더하든가 빼든가 혹은 뭐 실수배 해가지고 더하든가 뭐 어쨌든 변형을 해가지고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되는 녀석을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실수배 하거나 더하거나 빼가지고는 공통은 알파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런 건데 그래서 13-9번 보면 첫 번째로 녀석은 m이 섞여 있어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이 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녀석도요. m이 섞여 있어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공통근을 갖는데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알파 넣어도 두 번째 식에다 알파 넣어도 둘 다 0이 된다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더해도 0 되겠죠. 알파 넣으면. 이 두 개의 식을 빼가지고 알파 집어넣어도 0 되고요. 뭐 이거 한 10억 배 해가지고 둘이 더해도 알파 넣으면 0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당장 구할 수 없는 이유는 m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자 유시 보시면 x제곱이고요. m을 보자고요. mx 빼기 3m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mx 더하기 3m이에요. 냄새가 나죠? 둘이 뭐 한다? 둘이 더한다. 더하면 m이 없어지잖아요. m 때문에 이것의 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공통근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 그냥 각자 근을 찾아서 공통인 걸 구한다인데 각자 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m 때문에. 근데 얘랑 둘이 더하기를 했더니 m이 없어지네요. 그러면 공통근을 찾기 쉽겠죠. m이 다 없어지지 않고 만약에 뭐 요 녀석이 살아있는 경우라고 쳐도 그나마 좀 할만할 것 같아요. 상수항이라도 없어지면 인수분해가 좀 되거든요. x 하나로. 그래서 첫 번째 식이 x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3m 이거고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둘을 더하자고. 이 녀석의 근, 이 녀석의 근 둘이 더해도 똑같이 그 녀석을 근. 더하기 해보시면 2x제곱 요거 mx 마이너스 mx는 없어지고요. 요거 1x에 5x니까 6x네요. 상수항도 날아갑니다. 이 방정식의 근이 0과 마이너스 3인데 둘 중에 누가 공통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근 둘 중에 얘가 가지고 있는 둘 중에 겹치는 게 있다면 그 겹치는 건 얘한테 대입해도 성립할 거니까 그 겹치는 게 0 아니면 마이너스 3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알파가 0이든가
마이너스 3이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거고, 만약에 알파가 공통근이라면 여기다가 0 대입해도 성립해야겠죠. 여기다 0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해보면 이거에 알파가 0이라면 m의 값은 0이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숫자 좀 그러네. 9 암산을 해봐. 6 1인가요? 이렇게 두 개인가 봐요. 뭐 아님 말고. 뭐 어쨌든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공통근을 찾은 다음에 m을 찾아보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참고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은데, 얘가 근을 두 개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도 공통근을 알파로 갖는다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둘을 더했는데 이 둘 더하기를 해보면 x-알파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끼리 더하는 거니까 2x-베타-감마는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거단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은 하나는 알파고요. 하나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인데 0과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이건지 지금은 모르죠. 그래서 얘가 0인 경우랑 얘가 마이너스 3인 경우 두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개가 다 공통근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나는 공통근이지만 아마 하나는 아닐 거예요. 다른 거 나올 거라고. 그래서 둘 중에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넣어서 계산해본다 그런 이야기고요. 2번 같은 것도 보시면 2번은 1번이랑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만 갖는다고 아예 딱 고정을 해버렸거든요.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시나 m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통근을 직접 찾을 수는 없고요. 4m이고 마이너스 2m인데 여긴 m이고 여기 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싹 더한다고 뭐 이렇게 예쁘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공통근이 하나만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제곱이죠? 요거 제곱이죠? 이번엔 이 두 식을 빼버릴 거예요. 요거 x제곱 어쩌고 저쩌고 x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 둘이 빼면 x제곱은 날아가죠. 1차식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1차식의 근이 누구다? 공통근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x제곱 더하기 4mx 빼기 2m-1 이렇게 생긴 녀석 하나 있고,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m 더하기 1은 0 이렇게 있는데, 자 보자고요. 이 녀석 인수분해가 되기를 이렇게 되었다고 치고요. 얘가 또 근 두 개를 가져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근데 이번엔 공통근 하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둘을 빼보자는 거야. 빼보면 똑같이 x-알파는 들어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가지고 있고요. x-베타에서 x-감마를 빼게 되죠.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1차 방정식의 근으로 알파가 존재한다면 그게 공통근일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게 생겨먹은 식에서 항상 알파가 근인 건 아니거든요. 하필 이게 공통근이면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빼가지고 1차식을 만든 경우라면 약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알파라는 걸 대입하면 0이 될 거다라는 것이 아이디어고, 그래서 얘도 둘이 빼기를 해보시면 x제곱은 사라지고 3mx 마이너스 3m 더하기 1 요거 하면 없어지네요. 는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3으로는 약분이 되니까 날릴 거고요. m은 그냥 막 나누기 하시면 안 돼요. m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려면 m의 값이 0이든가 아니면 1이라는 공통근을 가지면 돼요. 둘이 빼서 만든 식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려면 m이 0이든가 x가 1이면 되고요. x가 1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둘의 공통근이더라 라는 거야. m이 0인 경우도 확인은 해야 하는데 m에 0을 대입해보면 x제곱 더하기 1이 0이고요. 똑같이 생겼네요. 실근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두 식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공통근이 하나일 리가 없죠. 두 개일 거라고.
하나의 공통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m이 0이면 둘이 똑같이 생긴 식이 되기 때문에 공통근이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얘만 답이 되고 그래서 요 녀석 1이 바로 그 공통근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 새롭게 만들어낸 식이 공통근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이 공통근을 찾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라는 거고요. 이게 공통근이 끝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제 부정방정식. 많다, 그죠? 부정방정식은 이 부정이라는 표현이 앞에 원래 연립 1차 방정식에 보시면 교과서엔 다 빠졌는데 정석에만 있어요. 옛날 용어거든요. 부정이냐 불능이냐. 이게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약간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혹은 식의 개수가 더 많으면 좋아요. 그러면 근을 찾을 수 있는데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식의 개수가 부족하면 근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각각의 근 사이의 관계 정도는 찾을 수 있지만 근을 찾을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그런 녀석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나마 정수 또는 실수 이런 조건들이 달리면 비록 식의 개수가 부족하지만 몇 개로 후보가 추려진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건 아니라 그냥 많은 거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많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이 달리거나 실수라는 조건이 달리면 그런 건데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여기 있네요. x, y는 2. 아까 봤던 건 3이었죠 앞에서. 이렇게 생긴 식이 있다고 치면 이거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아요. 너무 많다고. 그런데 x, y의 정수야 이런 조건이 달리면 정수 귀찮은가요? 자연수야 이런 조건이 달리면 1, 3, 2등가 3, 1인 거 이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죠. 자연수들이 곱해서 3 되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식의 개수가 부족하지만 정수나 자연수라는 조건이 달리면 그래도 여러 개이긴 하지만 몇 개는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내용이 요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원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정수라는 조건 달려있는 거랑 실수라는 조건 달려있는 건데 정수 조건이 그나마 좀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뭐 좀 공부하는 맛이 나요. 실수 조건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냐면 자연수 xy 값을 구하세요인데 xy도 있고요. 여기 x도 있고 여기 y도 있어요. 더하기 2는 0이거든요. 역시나 만족하는 녀석들을 막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셔도 되는데 보통 정수 조건이 나올 때 여러분이 많이 써먹게 되는 건 누구냐면 요거 제곱이라고 안 써있지만 사실상 2차나 마찬가지예요. 정수 조건으로 나오는 건 주로 뭐냐면 정수랑 곱하면 정수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한 소리인데 써먹고 싶은 건 이거지. 둘이 곱해서 정수가 됐다면 얘랑 얘도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xy가 정수이기 때문에 xy로 이루어진 두 개의 식을 곱하면 얘네들도 다 정수일 거기 때문에 정수랑 정수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변에 있는 거 마지막 상수항은 마지막에 이제 갚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신경 안 쓰고요.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xy 빼기 2x니까 x를 묶어보면 y-2 이렇게 생겼겠죠? 요거 앞에 거 먼저 계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거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이렇게 묶을 거기 때문에 뒤에서도 y-2랑 똑같이 생긴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4y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돼요. 그래야 x, y를 남김없이 다 모아가지고 두 개의 딱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8을 내가 그냥 땡겨 쓴 거니까 도로 8을 갚아야죠. 8을 갚는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고요. 안 깨졌겠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너무 비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냈고요. 요거 마이너스 6인데 우변 넘기면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x도 자연수, y도 자연수. 4 뺐대요. 정수겠지 뭐.
정수겠죠. 정수랑 곱해서 6이 됐대요. 나오는 경우는 정해져 있다고요. 1이거나 1, 6이거나 2, 3이거나 3, 2거나 6, 1이거나 또는 아이 귀찮아. 이렇게 해서 총 8가지 경우만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8가지 중에서 x-4가 1이려면 아니 x 어디 갔냐? 다 되는 거야? x-y가 마이너스 6이려면 x가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요. 근데 x는 이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요런 건 볼 필요가 없겠죠. 이게 보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8가지 경우 가지고 x, y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무수히 많아서 막 찾을 수 없거나 아니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찾는 것보단 그래도 8개를 하면 되는구나 는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수 2개의 곱 x, y 다 탈탈 털어가지고 2개의 곱으로 나타내보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2번 문제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노가다 하는 거예요. 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역시나 x, y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거 3의 배수, 이거 5의 배수라는 거 정도가 힌트예요. 그 둘을 더해서 90이 되는 건데 90은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인 거야. 3x가 90-5y인데 3x는 3의 배수, 90도 3의 배수, 5y도 3의 배수. 그죠? 5y가 3의 배수? 근데 5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y가 3의 배수. y에는 3의 배수밖에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이거 5의 배수? 이것도 5의 배수? 얘도 5의 배수. 3x가 5의 배수? 근데 3은 5의 배수가 아니니까 x가 5의 배수. 그래서 막 1, 2, 3, 4를 다 넣을 건 아니고 x가 5면 y가 얼마일지, x가 10이면 y가 얼마일지, x가 15이면 y가 얼마일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산수를 해보시면 그나마 좀 할만하겠죠. 그래서 이게 정수 조건이 달려있는 부정방정식이었고 마지막 실수 조건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설계되어 있는 문제야. 이거는 딱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별로 확장성이 없는 녀석이에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겼대. 무섭죠? 하기 싫게 생겼는데 저거 만족하는 실수 x, y 값을 구하래. 뭘 해야 되나 싶은데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한 걸 보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개를 다 해보면 좌변 x제곱 y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가 8xy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8xy를 좌변으로 넘길 건데 이렇게요. 넘길 건데 문제는 실수 xy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식 하나밖에 없고 실수 xy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뭐밖에 없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가지고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0이라고 해서 사실상 두 개의 식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얘를 어쩌고 저쩌고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의 제곱은 0 이렇게 식을 만들면 봐봐. 이거 0이어야 돼요. 얘도 0이어야 돼요. 그래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야. 그럼 실제로는 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거는 0이고 이거는 0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식 안에서.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이거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소리입니다. 어떻게 쪼개야 완전 제곱식 두 개가 되니? 이상하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만 하려면 x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x가 없잖아요. y도 없잖아요?
얘랑 얘랑 뭔가 짬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8xy라는 걸 적당히 쪼개서 둘이 나눠 가져야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럼 앞에 있는 건 xy-2의 제곱이고요. 뒤에 오는 건 2x-y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즉 우리가 풀어야 하는 방정식은 이거랑 이렇게 생겨먹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내셔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딱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지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풀 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좀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게 나오면 되게 당황스럽지만 오히려 그래서 어차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만 잘하고 계시면 되겠죠. 어쨌든 뭐 실수 조건이 달려있는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지수 두 개지만 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억지로 식을 두 개 만들어 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3단원 이야기고요. 연립방정식까지.